자, 우선은 말입니다. 요거 뭐 잠깐 이제 이런 말 쓰는데 이 뭔 뜻이야 이거? 저 뭔 뜻이야? 저 뭔 뜻이야?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바로 얘는 첫 번째 연속적인 파이 결합을 뜻해요. 파이 결합이 계속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p2 혼성 원자가 3개 이상 연속적으로 결합된 것을 뜻해요. 아시겠죠? 3개 이상 연속적으로 결합된 것.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억수로 복수로 많을 수 있는데 첫 번째 example 1 C2H4 C2H4가 이제 그 유명한 에틸렌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 구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중결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이면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시그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 겠지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 무슨 혼성 오비탈이 돼요? 바로 그 유명한 sp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참고로 sp2 참고로 sp2 자, 탄소의 로컬 구조, 이걸 살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탄소에 자, 한 방향, 두 방향, 이렇게 그리죠. 그냥 이런 식으로 요 XY 평면으로다가 자, H1, H2, H3 이 H1, 2, 3라고 쓴 게 이게 바로 sp2 혼성 오비탈들이에요.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 탄소에 혼성하지 않은 어떤 오비탈이 하나 남죠? 바로 짜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PZ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하고 sp2 혼성 오비탈하고 남아있는 PZ는 항상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수직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탄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럼 그 4개의 전자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최외곽 전자가 저렇게 하나씩 홀전자로 배치되죠. 저렇게 홀전자로 배치돼야 된다라는 이론을 뭐라고 해요? 그걸 밸런스 본드 테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테오리가 바로 홀전자 최대 배치를 뭐냐면은 가정하는 그 뭐냐면 이론이 바로 밸런스 본드 테오리예요. 왜 홀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야 할까요? 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얘가. 그래서 밸런스 본드 테오리는 야매해요. 야매. 그래서 왜 홀전자가 많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본드 테오리는 옛날에 나왔던 이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이론답게 약간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쓰긴 쓰죠. 여하튼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이 녀석의 이 립체 구조. 자, 그 립체 구조 어떻게 될 것이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절대 이때 여기에 있는 H1, 2, 3 있죠. 그 1, 2, 3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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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저기 있는 혼성 오비탈 H1, 2, 3고 그게 이 모양이 그대로 어디에도 반복된다. 여기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죠. 자, 이때 여기에서 PZ 오비탈도 각 탄소마다 있는데 그 PZ 오비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PZ라고 하면 얘도 PZ인데 그 PZ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편의상 어떻게 주냐면 너는 1번이라고 하고 너는 2번이라고 하자. 알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파이 결합에 들어있는 요 결합 전자쌍 있죠. 파이 결합에 있는 결합 전자쌍.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PZ1하고 PZ2에 있는 저 전자가 바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둘의 상호작용을 요걸 파이 결합이라 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파이 온리 에모 다이어그램. 자, 여기에서 그 분자궤도 함수를 몰리큘러 오비탈을 그릴 건데 누구에 대한 몰리큘러 오비탈만 그릴 거냐면 파이 온리 파이 결합만 분자궤도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그마 결합은 분자궤도 함수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다 그러니까 이유는 저렇게 원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원자가 사실 3개가 넘어가면 그 분자궤도 함수를 시그마 파이를 다 고려해서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그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특히나 유기화학이라는 필드에서 이렇게 파이 결합이 있는 경우 파이 결합만 분자궤도 함수를 따로 떼서 그려요. 일종의 이것도 야매죠. 야매예요. 왜냐하면 그 분자궤도 함수라는 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서 한 분자궤도 함수 안에 모든 게 다 표현돼야 될 건데 유기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야매
PZ1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PZ1하고 PZ2가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떻게 분자교도함수를 이루느냐? 요렇게. 자, 이거 이제 에너지 축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PZ1, PZ2 두 개의 그 p 오비탈이라고 하자. 그럼 이 두 개의 p 오비탈은 지금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왜 그 유명한 계산 이거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토믹 오비탈 LCAO. LCAO 기억나요? 우리말 번역으로 LC가 뭐였죠? 선형조합. 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그 선형조합 하는 수학적인 과정에 대해서 하는 과학적인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절대 얘기해주도 않았을 뿐더러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된다? 그냥 결과만 보자. 결과만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짜잔 짜잔 두 개의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지죠.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파이1,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명심할 거는 이걸 하나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바로 첫 번째 1 number of AO number of MO 이 둘의 뭐냐면은 둘 사이에는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죠?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의 총 개수하고요 분자 오비탈의 총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선형조합 할 때 나오는 건데 선형조합을 수학적으로 다루진 않았을 테니까 그냥 이 결과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자 오비탈 두 개 있죠? 원자 오비탈 두 개 있으면 분자 오비탈도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때 조금 안정해지는 걸 얘를 뭐라고 할 때 본딩. 이때 불안해지는 애를 엔타이 본딩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럼 이 본딩과 엔타이 본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 선형조합의 결과를 조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사실 그 선형조합을 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 뿐이고 선형조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 준위 말고는 그게 사실 물리적인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데 그냥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하면 허전하니까 특히나 이제 유기화학적 같은 데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그림이 사실은 물리적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유기화학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자주 나오니까 그걸 이제 선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그림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게 XY 평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XY 평면을 이렇게 뭐로 그린 거냐면 그 XY 지평선으로 그렸어요. 뭐로 그렸다고요? XY 지평선. 그 지평선에 대해서 여기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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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 각각 이 누구냐면 PZ1, PZ2예요. 그래서 XY 평면에 PZ1, 2가 수직하게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XY 평면을 딱 잡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딱 들면 그러니까 평면인데 들어서 지평선으로 만들면 이 PZ1, 2가 이 XY 지평선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정사형된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Z오비탈의 특징은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할 때 반대쪽 함수값이 뭐가 되죠? 응?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일 때 반대쪽 함수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은 함수값 부호를 일테요. 빨간색은 플러스 함수값, 파란색은 마이너스 함수값.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한쪽의 함수값이 빨간색이고 반대쪽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될 때 그게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 이 함수값의 표현에 대해서 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표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거예요. 무슨 조사? 전수조사. 그럼 잘 봐. 반대쪽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한쪽이 플러스거나 한쪽이 마이너스겠지. 그럼 반대쪽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한쪽이 플러스거나 반대쪽이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로 한쪽이 플러스거나 반대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저 두 가지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요?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저게 전수조사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수조사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탄소 1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그 보시다시피 그 1번 탄소가 있는 거고 이 자리에 2번 탄소가 있는 거지. 그럼 그 1, 2번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 두 개 사이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런 식의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보강 간섭이라는 거 알겠죠? 같은 부호끼리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의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마치 파동이 간섭해서 보강 간섭이 되듯. 자, 근데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죠. 그러면 두 개가 더해진다고 했을 때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질 거고 이때를 상쇄 간섭이라고 하죠. 알겠죠? 알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짜자자잔. 이걸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마디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딩과 엔타이 본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았고 그 본딩의 구조, 엔타이 본딩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된다고요. 이때 여기서 루이스 구조상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전자하고 요 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자가 원래 PZ에 하나, PZ2에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럼 저 두 개가 만약에 전자 배치를 이루라. 훈투룰과 파울리의 베타올리에 입각하는 그 전자 배치를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BO 뭐예요? BO 본드 오더죠. 본드 오더. 근데 이때 본드 오더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바로 2 빼기 0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 개수는 여기. 전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한 본드 오더는 누구에 대한 본드 오더예요?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 사수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다. 쩝쩝. 자, 그다음은 다 썼죠? 그렇죠? C3H5예요. C3H5. 자, 그래서 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페닐
레디컬. 프로페닐 레디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걔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프로페닐 레디컬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몇 개? 3개, 수소가 5개인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가져가냐면 공명 구조를 가져갑니다. 공명 구조. 자, 그럼 이 공명 구조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이렇게 해서 한 다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탄소 같은 경우 공명 구조를 통해 이중결합이 되죠. 맞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sp2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즉 루이스 구조 그리고 그래서 공명 구조가 나타나면 저기서 뭐 sp2라고 가정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녀석의 입체 구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자리를 더 확장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것도 sp2, sp2고 얘도 sp2래요. 그러면 이 모습이 여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뭘 하나 더 그려? PZ를 하나 더 그려요. 더 그리고 뭐 얘는 PZ 3번이라 하지. 그럼 지금 여기서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라고요. 하나, 둘, 셋. 그걸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알겠죠? 이때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짜잔,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하고 여기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이 또한 파이결합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또한 파이결합이라고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파이결합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컨주게이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제 분자궤도 함수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PZ1, 2, 3은 또 PZ1, 2, 3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달라요? 에너지 준위가 누구요? 그래요? 설마 성춘이가 왔다. 그래요? 그래. 진짜로요? 어쩌다가 또 성춘이랑 친한 거예요? 같은 반인데 어. 1학년 때부터 알긴 했는데 응. 우리 연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어. 그때 친해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성춘이. 어? 자, 어쨌건 PZ1, 2, 3는 에너지 상태가 뭐하다? 에너지 상태가 같다. 고 가정합니다. 같은 게 아니고 같다고 가정한다. 이 말은 실제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화학적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얘하고 얘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 얘는 다르죠. 왜냐하면 얘 주변에는 수소, 탄소, 얘한테도 수소, 탄소가 붙어 있는데 얘는 탄소,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2번은 1, 3번과 달라요. 1, 3번은 같은데 2번이 1, 3번과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2번에 보시다시피 요 PZ 오비탈이 약간 더 안정할 수 있거든요. 결국 1, 3에 대해서 2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같다고 하느냐?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편하자고요. 단순히 편하자고 가정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근거를 대면서 편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걸까요? 바로 탄소와 수소의 뭐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전기음성도예요. 분자궤도 함수 그릴 때 그 분자궤도 함수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 오비탈을 안정하게 그려요, 불안하게 그려요? 안정하게 그리죠. 즉 전기음성도가 저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탄소나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 수소나 전기음성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다. 알겠죠? 그래서 주변의 화학적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가 같다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또 LCAO 해주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거 첫 번째 1 number of AO number of MO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원자궤도 함수 몇 개죠? 3개죠? 그럼 분자궤도 함수도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3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파이 1, 파이 2, 파이 3라고 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안정해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래 원자 궤도보다 안정해지는 걸 본딩이라고 하고요. 원래 원자 궤도 함수보다 불안정해지는 걸 이걸 이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죠. 이때 원래 원자 오비탈하고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넌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 오비탈하고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걸 넌본딩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될 거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저기에 있는 XY 지평선을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PZ1, 2, 3을 표현상 그리면 너무 많이 그렸다. 자, 여기서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열어요? 가만 있어봐. 이것도 커피, 이것도 커피예요? 어떡하지? 그래? 엄마 아세요? 네. 아, 진짜로요? 엄마가 뭘 아세요? 엄마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좀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 기간이니까 그 외에 마셔보라. 그래요? 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선생님 따님분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커피를 안 먹죠. 나도 먹고 김선아도 먹긴 하는데 항상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하고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안 먹거든요. 잘 안 먹는데 그래요? 저 너무 많이 먹 그때 뭐 이만한 거 다 먹더만. 이좀 그래 뭐 하여튼 그래. 자 보자 어쨌건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다시피 짜자자자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플러스 함수값이라고 했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짜자자자잔 마이너스 함수값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좋아.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좋아 좋아. 처음에 플러스 정하는 건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PZ 오비탈의 경우 PZ 오비탈의 경우 그 이제 이거예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PZ 오비탈의 부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양쪽이 다르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기보다는 원래는 양쪽이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다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정할 때 한쪽을 플러스 반대쪽을 마이너스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르기만 해도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도 좋으냐면요. 이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를 반대로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쏟아.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나머지 녀석들의 부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리 어답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이해하면 이게 편한데, 그런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 들은 생각으로는 잘 모를 거고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는 척 하는 건데, 그 시메트리 어댑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내 수업이 있거든요. 내가 해준 수업이 있어요. 그거 보면 기억나요? 안 나죠? 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명백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는 이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는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얘 있죠. 중간에 있는 거 얘. 얘는 사실 얘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Z1하고 PZ2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PZ1하고 PZ2를 엮어서 뭘 만드냐면 PZ1, PZ2로 만들 수 있는 선형조합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이제 그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간드 그룹 오비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 이게 이제 1번하고 3번인 거야. 2번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을 가져다가 선형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냐면 한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이 3번에서도 한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면 이거 말고 다른 건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여기에 2번 녀석을 배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번 녀석을 배치하면 이 2번 녀석을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2번 녀석을 여기 어떻게 배치를 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봐. 얘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하냐면 2번 녀석을 봐봐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를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셀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시메트리 어답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사실은 베이겔합 화학에 나오거든요. 베이겔합 화학에 나오는데 뭐 하여튼 그냥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에서 2번에 있는 PZ 오비탈을 어떻게 배치하는 거죠? 바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쪽이 플러스거나 반대쪽이 마이너스.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맞나? 한쪽이 플러스거나 한쪽이 마이너스.
맞죠, 맞죠? 맞죠. 저런 경우 해석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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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부호가 다 같이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모두 다 보강 간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더 안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그 LCAO를 해서 실제로 분자기도 함수 구해서 에너지 준위를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구하면 실제 에너지 준위가 더 안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계산하면 더 안정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원래 것보다 안정해지는구나. 그래서 본딩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여기도 다 뭐가 만들어지죠? 노드가 만들어지죠? 그럼 노드가 생길수록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노드가 생길수록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얘가 엔타이 본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인데요. 얘는 한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 이건데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이놈 문제잖아요. 이놈. 그럼 이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도 어쩔 수 없이 한쪽이 플러스거나 반대쪽이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여기서 1번하고 2번 사이는 뭐 보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 뭐가 생겨요? 노드 비슷하게 생기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보강이고 이쪽이 노드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강의 경우의 수하고 여기에 있는 노드가 생기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건 보강이 되는 정도하고요. 이렇게 상쇄가 되는 정도가 그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강이 되는 정도와 상쇄가 되는 정도가 정확하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같을 수밖에 없냐면 1번하고 3번이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니까. 알겠죠?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보강이 되는 정도와 상쇄가 되는 정도, 상쇄가 되는 정도와 보강이 되는 정도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럼 보강되는 정도, 상쇄되는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보강되는 정도하고 보강이 되면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상쇄되면요, 불안정해지죠. 근데 보강하고 상쇄 정도가 똑같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에너지 상태가 무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 놈한테는 뭐라고 부르냐면 LCAO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쓰는 거예요. 포함은 되는데 뭐 기여도가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보면은 저 PZ2에 대한 기여도가 0이 나와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 0이 나오는 걸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정성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물리학자들은 그냥 계산으로 끝내는 거지. 근데 유기화학자들이 굳이 그림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유기화학자들이 그림으로 보이면서 저런 설명을 막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되는 정도와 상쇄되는 정도, 상쇄되는 정도, 보강되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아예 그림도 없고 여기 그냥 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거거나 이거거나를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이제 그 함수의 기여도가 사실은 이게 선형조합을 할 때 원자궤도 함수 앞에 상수들이 붙거든요. 그러면 PZ1 앞에 PZ2 앞에 PZ3 앞에 상수가 붙는데 얘가 이제 파이 오비탈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기에 있는 PZ1, PZ2, PZ3에 대해 여기 C1 상수가 있고 C2 상수가 있고 C3 상수가 있어서 더하기가 돼서 파이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면 이때 여기서 얘가 넌본딩이 될 경우 C2가 0이 돼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C2가 0이 되고 C1하고 C3만 어떤 똑같은 상수가 나오거든요. 상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상수가 실제로 계산하면 C1의 상수를 C라고 할 때 C3는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래서 상수가 어떤 숫자 0, 이 숫자에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거. 이런 식으로 선형조합이 계산이 된다고. 그럼 이게 상수가 앞에 개수가 0이잖아. 0이니까 얘가 포함되지 않는 게 맞긴 맞지.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마치 뭐처럼 보이기도 하냐면 어차피 좀 멀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노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노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노드인 게 맞는 게 노드의 정의가 뭐예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인 거잖아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인데 저기에 있는 저 PZ2에 대해서는 선형조합의 결과 앞에 붙은 상수가 0이라고 했죠. 그럼 0이니까 진짜 여기에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각각을 요래 표현하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파이 MO는 얼마예요? 파이 MO는 얼마냐면 2 빼기 0, 아니 MO란다. BO 얼마냐면 2 빼기 0, 2 해서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왜냐? 지금 여기 파이 간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것에 대해서 이게 요거고요. 0은 요거죠. 그래서 2 빼기 0에서 1. 넘본딩은 결합철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넘본딩은 안 들어가죠. 됐나요? 요거.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넌 뭐 해볼 거냐? 슉슉슉슉. 3.
C3H5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페닐 Ni온입니다. 프로페닐 Ni온. 그러면 뭐냐? 이걸 뜻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얘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을 배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유기화학을 배웠다면 이 두 공명 구조 사이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두 개가 이리 온다. 여기서도 이 두 개가 이리 오면 이 두 개가 이리 온다. 그래서 전자 색깔들을 보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적으세요. 됐어. 적었죠? 자, 이때 얘 형식자는 얼마? 1 마이너스. 이 형식자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봐요. 빨간 전자, 파란 전자를 내가 표현했는데 이 전자가 이 입체 구조 속에는 어디 있을 거냐면요. 여기 이렇게 있겠지 뭐. 얘가 마이너스고. 맞아? 그렇죠? 이때 여기서 PZ3에 전자가 하나 더 있을 뿐인 거예요. 알겠죠? PZ3에. 그러면 PZ3에 전자가 하나 더 있을 뿐이니까 얘를 어디 배치하면 되겠어요? 여기 배치하면 되지. 알겠죠? 그리고 분적이다 함수는 똑같아요. 뚜루뚜루뚜. 공명으로만 보면 1.5차. 공명으로만 공명으로만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명으로만 보면 평균 결합 차수가 1.5차죠. 그게 이 분자기도 함수 예측하고 동일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1.5차라는 건 이 둘 사이의 결합에서 그런 거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결합이 1.5, 1.5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5, 1.5면 다 더하면 3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두 개 있죠. 이건 파이 결합 개수잖아요. 다 더하면 3이에요. 같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빨리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뚜루뚜뚜뚜. 자, 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너무 놀라지 마, 이제. 너무 놀라지 마. 자, 이거 줄게요. 해줄게요. A. 자,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걸 해볼까요? HCO2
마이너스 폴메이트 아이언. 폴메이트 아이언. 자, 폴메이트 아이언이라. 자, 썼죠. 봐봐.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폴메이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면 바로 봐.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이 탄소가 아니라 산소인 게 폴메이트죠. 그럼 이때 이 산소를 중심으로 산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면 얘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2개가 더 있어야 되죠. 2개가 더 있어야 되죠. 얘는 그 옥텟을 만족하려면 비공호 전자쌍이 또 역시나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탄소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수소하고의 결합전자, 탄소의 경우 수소하고의 결합전자쌍이 일종의 이제 뭐로 바뀌는 거냐면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될 뿐이냐면 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거고요. 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거고 수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소하고의 결합 전자쌍이 그냥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학교 선생님 필기. 이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여기도 전자쌍이 여러 개가 있죠. 이때 이제 뭐냐면 요런 비공유 전자쌍 얘는 공명 구조로도 움직이지 않죠. 맞아요? 이 전자쌍 공명 구조로 안 움직이죠. 왜냐면 이 전자쌍이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럼 얘 2개도 요전이 요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공명 구조로도 움직이지 않는 전자쌍은 명심하셔야 돼요. 얘는 not 파이예요. 파이에 포함되지 않아요. 파이 결합에 포함되는 전자는 항상 공명 구조 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전자쌍만 파이 결합으로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쌍이 많지만 파이 결합을 통해 움직이는 전자는 요 두 전자, 요 두 전자, 요 두 전자, 요 두 전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외의 필기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참고로 알아둘 거는 분자의 기하 구조가 같으면 MO가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포르메트 이온하고요. 이그젠플 3에 나왔던 프로페닐 NiO는 당연히 같은 분자예요, 다른 분자예요? 당연히 다른 분자죠. 다른 분자지만 물론 뭐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프로페닐 NiO는 수소들이 막 많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파이 분자 궤도함수만 놓고 보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 몰리큘러 오비탈을 동일하게 적용해요. 수학적인 모델링을 똑같이 잡거든요. 그래서 분자 둘은 다른데 파이 모델링의 기하 구조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분자 궤도 함수를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또 질문할 건 없고? 벤진이요? 벤진. 보다!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급도쇼.